외신 브리핑입니다. 자, 어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소를 전후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외신을 전해놓고서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의도했던 대로 흥행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한 지 정확하게 4시간 반 만에 저는 이 뒤통수를 3개 맞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예단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라는 점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고요. 또 이제는 저부터 좀 안보 의식을 새로 고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북한 핵실험 소식은 외신에서도 뜨겁게 다루고 있었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좀 살펴보시죠. 사후 약방문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실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또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투심까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ABC 뉴스입니다. 원래 영문 제목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은 김정은이의 핵에 대한 집착은 지 애비보다 더 강할 것 같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진짜 신사적으로 레터링은 저렇게 해놨고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에서 저도 이 바보같이 당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 연휴랑 주말 지나면서 이제는 진짜 핵실험하기에는 조금 타이밍 놓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방심하고 있던 사이에 갑자기 당했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핵에 대해서만큼은 김정일보다 더 추진력이 강하고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그런 성향을 엿보았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신속성, 결단력, 추진력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ABC 뉴스에 지금 분석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쭉 보시면은 ABC 뉴스 서울특파원이 국내 전문가들 인터뷰 내용을 모아놓은 것들인데 이미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스킵하기로 하고요. 다음 뉴욕타임즈로 가볼까요? 바로 이어서 보시죠. 뉴욕타임즈 베이징 특파원의 보도 내용인데요. 북한이 중국의 수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중국의 새 지도자 시진핑 총서기는 고민에 빠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 중국이 전격 동의하면서 북한에 초강수를 두거나 혹은 북한 내 중국의 원유, 가스, 채굴업체 등 이 합작 기업들을 모조리 철수시키면서 북한을 고립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진핑 외교 정책의 골자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이 사실이 수차례 밝혀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런 중국 정부의 친미 노선은 큰 도전에 직면했다는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을 좀 더 모질게 다뤄야 하는데 이번이 이 미국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시범 케이스가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반대로 이런 중국의 대외 정책 기조를 이미 다 눈치챈 북한 측에서는 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렇게 좀 땡깡을 부리는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장 드라마 스토리랑 좀 비슷한 상황이죠. 이 북한의 애와 증 관계 사이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자, 바로 오늘 이제 한 4시간 후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교소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USA 투데이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 대통령의 연두 교소에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스코리아, 즉 북한인데 이번에는 제목에 보시다시피 안 그래도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아예 예약 확인까지 마쳤다는 설명입니다. 내용 보시면은 백악관 공보실의 수석부장관 댄 파이퍼에 따르면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오늘 있을 오바마 대통령 연설 내용이 대폭 수정된 것은 아니다. 근데 원래 이 북한이라는 단어가 오늘 연두교소에 원래 등장할 예정이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온 가족이 TV 앞에 모일 수 있는 현지 시각 밤 9시에 예정돼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동통은 아니더라도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식으로 저도 좀 여기에 좀 참여를 하기로 하고 내용을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갑자기 과거 부시 대통령 스타일로 강경론으로 선회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워싱턴 포스트지의 여론조사 내용을 한번 저희도 의미를 두고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기로 하죠.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소를 앞둔 미국의 민심은 다소 좀 매파적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의 민심이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과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정치 현안 가운데 선거 때 쟁점이 됐던 4대 항목이 바로 미국 이 시민권 부여하는 기준을 좀 더 실용성 있게 손보자. 그리고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인 정책을 마련하자. 이 두 가지는 뭐 우리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나머지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바로 대량 살상 무기 금지 법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에 대한 이슈,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북 기조에 대한 민심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소를 앞두고 열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봤더니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는 대량 살상 무기 금지 법안에 대해서 60%가 원래 찬성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수에서 언급을 한다면 76%가 찬성하겠다고 응답을 했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경우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수에서 요구를 할 경우의 차이가 역시 한 8% 정도 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화당 지지자들 경우인데요. 공화당의 전통적 대외 정책 기조가 잘 아시는 대로 테러리스트들과 협상은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로직이다 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 이 경우에 보면은 30%에서 31%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수에서 문제 제기를 하든 말든 상당히 지지도가 낮다고 보셔야 되겠고,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마이너스 4%포인트 차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종전 요구를 하면은 오히려 여기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한마디로 오바마 대통령의 온건 기조가 우리는 싫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지금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의 골이 좀 깊다고 할 수 있겠고, 현재 미 의회의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한다면은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기조에 대해서도 조금 매파적으로 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좀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의견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4시간 뒤에 밝혀지겠지만, 또 여기에 대한 공화당의 반응, 그리고 민심의 평가까지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하루입니다.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